전북권 뉴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 최근 민방공 훈련이 열렸는데 대피소 위치를 아는 시민은 드물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지만 위치는 물론 관리 상태도 엉망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 시민들을 보호해줄 지하보도 대피소입니다. 위급 상황에는 빠른 대피가 필요하지만 철문은 굳게 닫혀 있고 어렵게 들어선 대피소 내부도 가득한 습기 탓에 각종 구호물자들이 젖어 있습니다. 전기가 끊길 것에 대비한 발전기는 작동조차 되질 않고 생화학 테러를 가정한 방독면은 수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숫자가 솔직히 미비하긴 해요. 저희 전주시가 63만 명인데 65만 명인데 그게 그 인원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비상시 1,000명이 넘는 피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전주시청 지하주차장. 대피소임을 알리는 유도 표지판이 입구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근데 나 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걸로 좀 잘해주겠네요. 차량 한 대가 오가기 힘든 비좁은 공간은 대피소라기엔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유사시이기 때문에 또 차들이 못 빠지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 빠진 상태에서 아무튼 이쪽으로 대피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민간 건물 대피소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구호 장비를 갖춘 경우는 드물고 대피소라는 걸 아예 모르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전쟁이 났을 때 여기 대피소, 이 속에 지하 주차장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대피소가, 여기 주차장 다 차 나오던데?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이곳 지하실은 대피소로 지정돼 있지만 안내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설도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보이기식으로 그리고 뭐 딱히 관리도 안 하는 것 같고 보수도 안 하는 것 같고 해서 전주 지역 민방공 대피소는 200여 곳. 당국의 형식적인 관리 속에 시민 안전과는 동떨어진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민의당 새 대표의 안철수 전 대표가 선출되면서 도내 지지율이 반등할지 주목됩니다. 안철수 신임 대표는 당대표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51%의 과반수를 득표해 28.3%로 2위에 그친 정동영 의원을 누르고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안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약속했지만 당의 기반인 전북에서 하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제인 무주 반딧불 축제가 주말인 어제 개막해 다음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신비한 반딧불이와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펼쳐진 무주 반딧불 축제를 강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농촌 마을. 좁은 농로를 따라 걷기를 잠시. 영롱한 빛이 호기심 가득한 탐방객을 맞이합니다. 숲을 사이에 숨어있는 반딧불이를 찾는 재미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푹 빠져듭니다. 전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신기하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고 또 무지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봤는데 어땠어, 세연아? 재밌었어.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더니 불꽃이 사방으로 춤추며 남대천을 수놓습니다. 음악과 어우러져 하염없이 떨어지는 낙화놀이의 장관에 관광객들은 세상사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비는 간절한 마음은 형형색색의 풍등을 타고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불꽃이 막 떨어지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멋있고 웅장하고 소망이 이렇게 적어서 날렸거든요. 근데 의미도 있고. 국내 대표적인 환경축제인 무주 반딧불 축제가 21번째 화려한 막을 열고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못 보던 벌레를 많이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좀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정부 지정 5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평가받은 무주 반딧불 축제. 올해는 더욱 풍성해진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도내 가축 폐사가 110만 마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이번 주까지 가축 재배보험에 신고된 건수는 총 813건으로
109만 9천 마리의 닭과 돼지, 오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피해 규모는 76%로 줄었지만 폐사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정읍 수성동의 한 농기계 수리점에서 불이 나 주인 79살 이모 씨가 폭발한 부탄가스통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또 농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 진로진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원광보건대와 전주비전대, 동서울대학 등 도내외 전문대 10곳이 참여해 수시 모집 전형을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전문대 수시 모집은 2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다음 달 11일부터 29일까지 1차 지원이 진행됩니다. 익산시 의회가 논란을 겪고 있는 재량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익산시의 올해 추경 예산에 시의원 1인당 5천만 원씩 모두 12억 5천만 원의 재량 사업비가 편성됐다며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난 만큼 전액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시 예산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정비 14건 등 재량 사업비로 의심되는 예산이 있다며 익산시와 의원들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도내에 진흥원이 설립될지 주목됩니다. 정운천 의원 등 여야 19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진흥원 설립 공약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